수동 발행은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까지만 자동화를 하고 사람이 한 번 더 눈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수동 발행을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동으로 브라우저가 열리고 홈택스로 들어가고 로그인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때 자동으로 공인인증서 로그인까지 다 자동으로 됩니다. 그리고 계산서 발행하는 페이지로 가고 팝업도 자동으로 닫고 공급자 등록번호도 입력하고 지금 워낙에 순식간에 다 지나갔는데 등록번호, 상호명, 그리고 이메일, 그리고 날짜, 품목, 공급가액, 세액까지 전부 다 거의 1초 만에 모든 게 다 자동으로 입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동 발행이고요. 여기까지 되고 나서 발급하기를 누르면 실제로 확인을 하는 화면으로 넘어가고 여기에서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까지 이제 수동으로 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것까지 자동화 하려면은 실제로 다시 발행하기 눌러서 자동 발행을 누르게 되면 윤자동. 오늘은 세금계산서 발행 자동화를 해볼 건데요. 세금계산서를 하루에도 몇 번씩 발행을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시간을 좀 뺏기는 게 너무 힘들어서 세금계산서 발행 자동화를 만들었고 지금은 이거를 엑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좀 작동하는 거를 보여드리고 그리고 자동화하는 것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세금계산서 발행 그리고 고객정보라는 두 개의 엑셀 시트로 만들어 놨는데 이 고객정보로 들어가면 실제로 제가 이제 관리하고 있는 거래처 목록을 여기에 기록을 해둡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가면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팝업이 나타나서 고객정보 시트에 있는 데이터가 팝업으로 나타납니다. 엑셀을 이렇게 엑셀로만 사용하게 되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좀 프로그래밍을 이용을 하면은 팝업을 유저폼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이용해서 직접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검색 기능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숫자를 입력하면은 이렇게 해당하는 숫자만 바로바로 필터가 되는 것도 보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항목을 체크하면 이렇게 그 행이 선택이 되고요.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선택한 행이 자동으로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상호명, 대표자명, 이메일까지 자동으로 입력이 됐고 날짜는 오늘 날짜로 입력을 하고 품목명은 자동화 프로그램, 공급가액은 100만 원 입력을 하면 부가세액은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여기까지만 입력을 하면은 사실상 끝나는 거고 발행하기를 누르면 자동 발행을 할 건지 수동 발행할 건지 제가 만들어 놨는데요. 자동 발행을 하게 되면은 완전히 모든 로그인부터 발행까지 자동화하게 되고요. 수동 발행은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까지만 자동화를 하고 사람이 한 번 더 눈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수동 발행을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동으로 브라우저가 열리고 홈택스로 들어가고 로그인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때 자동으로 공인인증서 로그인까지 다 자동으로 됩니다. 그리고 계산서 발행하는 페이지로 가고 팝업도 자동으로 닫고 공급자 등록번호도 입력하고 지금 워낙에 순식간에 다 지나갔는데 등록번호, 상호명, 그리고 이메일, 그리고 날짜, 품목, 공급가액, 세액까지 전부 다 거의 1초 만에 모든 게 다 자동으로 입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동 발행이고요. 여기까지 되고 나서 발급하기를 누르면 실제로 확인을 하는 화면으로 넘어가고 여기에서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까지 이제 수동으로 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것까지 자동화 하려면은 실제로 다시 발행하기 눌러서 자동 발행을 누르게 되면 로그인 과정 거치고 계산서를 발행하는 화면으로 넘어가서 팝업도 알아서 닫을 거고요. 그리고 입력 다 완료하고 확인 그리고 공인인증서를 비밀번호 입력하는 것까지 요거 제가 일부러 지금 닫았습니다. 실수로 또 발행이 돼버리면은 그것도 또 문제일 수 있어서 또 수정 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고 만약에 제가 지금 실패를 했는데 실패하면은 실패했던 사유가 해당하는 이제 코드로 나타나게 된다. 제가 일부러 중간에 브라우저를 강제를 종료하다 보니까 이제 그 세션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있었다라는 식으로 사유까지 나타나게 되고 만약 실제 발행을 완료하게 되면 이 공간에 내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날짜와 시간 그리고 그 세금계산서의 승인 번호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될 일이 많으면은 만약에 여러 개를 이런 식으로 쭉 만들어 놓고 금액이나 이런 걸 다 다르게 놓은 다음에 발행하기 누르면은 한 번에 모든 세금계산서를 알아서 발행을 하고요.
만약에 이미 발행한 거 좀 빼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선택적으로 더블 클릭을 해서 체크된 항목들만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놔서 저는 굉장히 좀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만드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완전히 똑같이 만들기는 어렵겠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좀 설명을 드리면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우선 홈페이지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홈택스로 들어오게 되면은 URL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처음에 제일 중요한 게 공인인증서 로그인인데, 몇 년 전까지는 사실 이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EXE 프로그램 같은 걸로 액티브X라고 하죠. 그런 걸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셀레니움 브라우저에서는 제어할 수 없는 별도의 프로그램이었는데, 지금은 이 로그인하는 화면이 다 브라우저 안에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크롤링할 때 공부하는 웹브라우저의 요소를 똑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접속을 해볼까요? 네, 로그인, 그리고 제가 F12 개발자 도구를 미리 열어두고 공동인증서를 누르면 이렇게 창이 뜨죠. 근데 이 화살표 누르면은 인증서 선택 창으로 가면은 이렇게 다 요소가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데이터 테이블이라는 아이디가 보이고 그 안에 하나씩 보이는데, 제가 네 번째에 있는 거라서 이거를 클릭하면은 이 TR이 있고 네 번째에 TR, 그래서 네 번째 로우를 선택하면은 자동으로 이 공인인증서가 선택이 되고, 그리고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하는 곳도 여기 인풋 타입 패스워드하고 인풋 설트 PW라고 다 나오죠. 그래서 이런 걸로 아이디로 찾아서 로그인을 시키면은 로그인 자동화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엑셀에도 인풋이라고 넣어놨어요. 여기에 총 3개의 값을 넣어놨는데, 로그인할 때 인증 순서라고 해서 로그인할 때 제가 사용하는 공인인증서가 네 번째에 위치하다 보니까 이 4번이라고 입력을 해둔 거고, 맨 마지막에 실제로 발급을 할 때 한 번 더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 순서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두 번째에 위치해서 그 확인할 때의 순서도 정해놓고, 그래서 뭔가 이름이나 그렇게 어렵게 세팅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몇 번째에 있는지만 여기에 세팅을 하면 되고, 중요한 이제 인증서 비밀번호는 여기에 입력할 비밀번호를 미리 이 C5번 셀에 입력을 해두고, 보안 때문에 제가 그냥 마스킹 처리만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로그인을 한번 해보는 것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로그인부터 실제로 한번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브 테스트 하나 이렇게 만들어주고, 크롬 드라이버를 이용을 할 거라서 dim 드라이버 as new 크롬 드라이버를 하나 만들어주고, 드라이버에 get 한 다음에 홈택스 사이트를 넣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홈택스 사이트는 다 빼고 그냥 기본 URL만 넣어보면은 이렇게 메인 화면으로 넘어가니까 이걸로 넣어줄게요. 그리고 나서 이 브라우저를 좀 크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드라이버를 윈도우를 맥시마이즈라고 하면은 전체 화면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 실제 로그인 버튼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에 로그인 하는 버튼이 공동금융인증이니까 요거를 클릭하면은 될까요? 아니면은 저 위에도 로그인 버튼이 있어서 글로 가는 게 맞을까요? 아무거나 한번 해볼게요. 요걸로 한번 해볼까요? 요 위에 있는 게 조금 더 잘 안 바뀔 것 같아서, 그리고 그 위에 아이프레임 없는 것을 확인을 했고, 자, 그럼 이제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이렇게 좀 옆에다가 이렇게 놔둬 놓고, 자, 요것도 이렇게, 자, 드라이버에서 find element by css, id니까 샵이 앞에 붙여야겠죠?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거는 제가 수동으로 들어간 화면이니까 이제 닫아주도록 하고, 실제로 네, 크롬 드라이버로 전체 화면을 했고, 근데 지금은 테스트용이니까 전체 화면을 안 하고 조그만하게 하는 대신에 조금 축소를 할게요. 화면을 축소를 크게 하면은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모바일 반응형이 되면은 제대로 작동을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바꿨고 이제 로그인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상단에 로그인 버튼 클릭,
그렇게 좀 주석을 달아주면은 헷갈리지 않겠죠? 자, 로그인 버튼 클릭하니까 일로 넘어왔어요. 조금 기다려줘야 될 것 같아서 1초 정도 기다려주도록 할게요. VBA는 1초를 기다리고 이런 코드를 작성하는 게 조금 불편해서 제가 따로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wait 하고 1초 기다리면은 딱 1초를 기다릴 수 있게끔. 그러면 여기서 wait 하고 1초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다시 들어가서 전체 화면으로 키우고 로그인 버튼 클릭. 네, 그리고 나서 1초를 기다리면 네, 1초가 기다려졌고 그 다음에 공동금융인증서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려면 아이디를 알아야 되겠죠? 정부 사이트는 그래도 여기는 아이디가 다 잘 있어서 좀 되게 편리한 편입니다. 공동금융인증서 버튼 클릭 이렇게 해놓고 인증서 버튼 클릭을 하기 위해서 드라이버의 find 그리고 복사한 아이디를 클릭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실행 클릭이 되죠. 이번에는 웨이트를 한 3초 정도 기다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인증서 위치 선택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몇 번째를 할 거냐. 그래서 제가 아까 몇 번째라는 거를 여기에다가 적어놨죠. 그렇기 때문에 인증서 위치는 위치라고 할게요. 그냥 인증서 위치는 시트가 워크시트 인풋 그리고 레인지 C3의 밸류가 위치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위치 찍어보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렇게 위치가 나오고 나서 이 위치를 실제로 브라우저에서 선택을 한번 해볼까요? 드라이버에 이 공인인증서를 또 살펴보면은 쭉 올라가다 보면 아이프레임이 아까 있었는데 아이프레임이 요거군요. 자, 인증서에 아이프레임이 어디 있나? 여기 있네요. DS Salt라고. 그래서 이걸로 아이프레임으로 전환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드라이버에 또 스위치 투 프레임 이라고 하고 이걸로 전환을 해줍니다. 그러면 인증서 위치를 여기에는 네임이 없나요? 이게 아이디 말고 네임으로 있으면 바로 되는데 네임이 없고 아이디로 있을 때에는 한 번 더 감싸서 드라이버에 find CSS로 찾은 요소로 전환을 해줍니다. 그러면 전환이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번째라는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잘 보면은 TR이 이거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 그럼 이 T바디 밑에 있는 TR 그러면 요걸로 찾으면 되겠죠? 컨텐트 테이블 데이터 테이블이 있고 여기에 안에 TR 하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딱 나옵니다. 그리고 nth child 3 하면은 세 번째 4 하면은 네 번째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여기에 선택하기 위해서 드라이버에 find element by css 그리고 요 네 번째를 클릭해라는데 이 4가 아까 저 위치라는 걸로 바뀌면은 되겠죠. 요 위치가 여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줄 올라가서 실행을 해볼까요? 그럼 요 네 번째가 클릭이 돼야 돼요. 짠 하면은 클릭됐죠. 그러면은 클릭이 된 거예요. 여기에서 뭐 n번째 공인인증서 클릭 그리고 이제는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되겠죠. 비밀번호 입력. 그럼 비밀번호는 무엇이냐? 아까 저기 있던 C5번 셀에 있는 값입니다. 그래서 워크시트의 인풋 시트에 레인지 C5의 밸류가 값이 된다. 그걸 가지고 왔으니까 비밀번호를 입력하기 위해서 다시 비밀번호 입력하는 창을 찾으면 아이디가 여기 input salt pw라고 나오고 그 위에 아이프레임이 있는지 쭉 보면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비밀번호 입력을 하기 위해 드라이버에 find element 하고 복사한 거를 아이디니까 샵 붙여서 넣고 send keys 하고 비밀번호 이렇게 넣으면은 한 칸 올라가서 입력하면은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별거 없어요. 그리고
확인 버튼은 바로 위에 아이디가 또 있죠. 그러면 확인 버튼 클릭, 드라이버에 find 샵 붙이고 그리고 클릭을 해볼까요? 한 칸 올려서 클릭. 자, 그럼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끝난 겁니다. 다 된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로그인이 잘 될 때까지 웨이트 해서 한 5초 기다려주고, 그 다음에는 계산서 영수증 카드에 전자세금 계산서 건별 발급 이쪽으로 넘어가서 뭐 팝업이 뜬다 그러면은 요거 지금 이렇게 멈추는 거는 개발자 도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고 뭔가 넣어둔 것 같아요. F12 눌러서 꺼주면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뭐 2개가 떴다 창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걸 잘 모르실 때에는 챗GPT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뭐 이런 코드 그냥 싹 주고 이렇게 주면서 로그인 하니까 새로운 팝업 브라우저가 나타났는데 새 브라우저 팝업을 닫는 코드 알려줘. 뭐 이런 식으로 GPT랑 열심히 또 이야기를 하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커서가 확실히 편하긴 한데 이 VBA 안에는 커서가 없다 보니까 그 점은 조금 불편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아니면은 GPT 말고 그냥 커서에서 VBA 코드를 짜달라고 한 다음에 복붙을 해도 가능합니다. 제가 지금 알려준 작성한 코드를 기반으로 다시 알려주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꽤나 정확도가 좀 좋을 수 있어요. 원래 창의 핸들을 저장하고 모든 창의 핸들을 순회하면서 원래 창이 아니면은 팝업으로 판단해서 그 드라이버를 닫고 원래 창으로 다시 전환하는 코드가 있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뒤에다가 붙여 넣으면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잘 되는지. 오리지널 윈도우라고 해서 드라이버의 윈도우 핸들을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네요. 그러면 팝업을 이 방식으로 하지 말고 조금 더 심플한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지금 코드를 잠깐 내려놓고 드라이버에 윈도우즈의 창이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지금 팝업이 하나 있어서 팝업까지 2개가 있다 라고 하는 거라서 여기에 for each window in 드라이버의 윈도우즈, 그럼 모든 창을 돌면서 if 드라이버의 윈도우의 타이틀이 지금 현재 윈도우의 타이틀과 다른 경우에 타이틀로 비교를 해서 윈도우를 클로즈 닫고 드라이버를 원래의 드라이버로 바꾸기 위해서 스위치 투 프리비어스 윈도우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드라이버의 윈도우의 타이틀이 이 윈도우의 타이틀, 네, 오타가 있었네요.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요 팝업이라서 요거를 클로즈 하면 팝업만 쏙 닫아지고 팝업에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코드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원래대로 돌아왔죠? 그런 다음에 이제 등록번호를 입력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오히려 쉬워집니다. 등록번호는 여기 클릭하면 나오는 아이디가 있어서 복사하고, 항상 주의해야 될 게 아이프레임이 있는지 쭉 올라가 보는 건데 아이프레임이 여기 하나 있네요. 그럼 아이프레임으로 전환도 해줘야겠죠? 그래서 아이프레임 전환을 드라이버의 스위치 투 프레임 드라이버의 find css id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아이프레임으로 전환하면은 전환이 됐고, 그 다음에 입력하려고 하는 등록번호를 또 여기도 id가 있으니까 id 복사해서 드라이버의 find id send keys 사업자 등록 번호. 그럼 사업자 등록번호는 뭐냐? 아까 원래 엑셀에 있었던 값을 가지고 오면 되겠죠. 엑셀에 여기 있었으니까 뭐 C12번 셀, C13번 셀. 지금은 제가 테스트니까 이렇게 직접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다시 브라우저를 열어둔 상태로 사업자 등록번호를 변수에 담고 여기다가 send keys로 보내라 라고 했는데 실행을 해보면 안 들어가네요. 자, 공급받는 자 샵
그러면은 아이프레임이 혹시 2개가 있나? 볼까요? 요 아이프레임은 아이프레임이 아니었네요. 다른 곳에 있는 아이프레임이었네. 이쪽으로 들어가면 안 됐었네. 오히려 엉뚱한 곳으로 들어갔던 문제가 있네요. 그럼 드라이버에 다시 스위치 to 디폴트 컨텐트로 나가줍니다. 그리고 요 2개 다 지워버려요. 그러면은 아이프레임 전환을 안 하는 걸로. 그럼 다시 사업자 번호 넣고 여기다가 입력. 이번엔 잘 됐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아이디 가지고 드라이버에 find css 확인을 클릭해라. 그러면 다시 실행. 그러면 이렇게 사업자 등록번호 형식으로 입력하세요라고 했는데 숫자만 입력해야 되는 것 같아요. 다시 올라가서 사업자 번호를 입력 그리고 확인 버튼 클릭. 85647 글자 수가 안 맞았네요. 자, 다시 한 번만 기존 거 지우고 F8 입력 그리고 확인. 인증 잘 됩니다. 그래서 다시 또 웨이트 한 1초 정도 기다리고 팝업이 떴죠. 그럼 팝업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드라이버에 얼럿이라고 하는 이 팝업 창을 제어를 해야 되는데, 이 팝업 창을 제어하려면은 스위치 2에 얼럿이 있고 그 얼럿을 accept를 누르면은 여기 확인이고, 만약에 어떤 팝업은 확인 말고 취소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에는 요 dismiss라는 걸 누르면 되고, 여기에 직접 입력해야 되는 창이 나타난다 그러면 샌드키스를 입력하는 식으로 하면 됩니다. 대부분은 accept를 쓸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실행을 해볼까요? 그럼 정상적인 사업자 번호입니다. 확인. 이렇게 자동화로 다 되죠. 그러면은 등록번호 입력을 했고 나머지도 사실 다 똑같습니다. 상호명까지만 해볼게요. 상호명에도 아이디가 있으니까 상호명 해놓고 드라이버에 find 그리고 아이디 넣고 send kiss, 그리고 상호명은 제가 그냥 이렇게 입력을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하면 잘 들어갑니다. 나머지도 전부 다 날짜,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비고 이런 거 다 똑같고, 마지막에 발급하기 버튼 클릭하는 거 여기도 아이디 있으니까 그걸로 클릭하면은 다 자동화가 되고, 그리고 나서 다 입력이 된 다음에 그 공인인증서 다시 비밀번호 확인창 뜨면은 앞에 거 응용해서 공인인증서는 또 아이프레임이 항상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프레임으로 전환하고 비밀번호 다시 클릭하는 식으로 자동화를 하고, 그게 하나의 행인데 그 하나의 행이 끝났을 때 다시 다음 행으로 넘어가게끔 하는 것도 자동화를 하면 한 번에 여러 개의 세금계산서 발행이 자동화가 된다. 그리고 이때 필요한 코드는 공부를 하셔도 되고 챗GPT한테 도움을 받으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 홈페이지에 강의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늘은 공인인증서 자동화를 한번 해봤고, 프로그램이나 상세하게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로 달아둘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자동